구로마는 성실하게 차량을 매일 업로드합니다. 구독해 놓으시면 새로운 차량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11시 44분인데 저 시계가 좀 빠른가? 예, 11시 44분 맞습니다. 다들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씩 빠르게 오셔가지고 제가 엄청 당황스럽네요. 네. 어제 이 터치패드 가지고도 괜히 부산까지 보내는데 말 듣기 싫어가지고 터치패드 좀 세게 누르면 작동하는데요. 이 터치패드 현대 정품 14만원이나 주고 교환했습니다. 네. 네. 이런 거를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, 예, 그리고 지금 이제 터미널로 모시러 갑니다. 잠깐 뭐 볼일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전주에 볼일 보신다는 거는 뭐 어떤 볼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예, 저는 터미널로 12시 픽업을 하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일정이 주말도 꽉 차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평일에 계약해 놓은 차들이 보통 주말에 와서 차를 가져가시기 때문에, 네, 주말 일정이 있긴 한데, 저는 이제 원래 토요일 오전은 완벽한 노 디스터브입니다. 네,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토요일날 오전엔 저를 깨우지 않는데, 요즘은 Saturday No Disturb가 사라졌습니다. 네,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맞춰야 되니까요. 근데 저는, 예, 저는, 네, 참 운전을 정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요? 네, 지금은 전에 제가 이 매매 상사 일을 하게 되었던 어떤 계기가 뭐냐면요, 저는 원래 현대 해상에 근무를 했습니다. 자동차 보상과 근무를 했었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담당 병원 업무들을 이제 받겠죠. 그랬는데 제가 학생 때 그 아는 지인분께서 중고차 사업을 전주에서 하셨는데,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고 30년 전이었는데 전주에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았어요. 차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때 그 카페 시급이 교통정보 수집 지점입니다. 600원, 카페 시급이 한 600원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, 600원이었나 900원이었나 하여튼 1000원은 넘지 않았을 때예요. 근데 저는 운전에도 관심이 많았고, 그 당시에 카라이프라, 자동차 생활 카라이프라고 하는 잡지를 매월 구독할 정도로 차에 관심이 엄청 많을 때였는데, 아는 지인분께서 이제 그 매매 상사를 하셨어요.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 매매 단지가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한국에 유일하게 장안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면 차를 보통 한 5대에서 7대 정도를 그 삼촌이 사요. 그러면 그분 혼자 못 내려오고, 지금처럼 무슨 탁송이나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. 30년 전이니까. 웬만한 데는 다 술 먹고 운전하고 다녀도 됐었던 시절이니까. 물론 그때도 물론 법으로는 불법이었겠지만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중고차 탁송 알바를 했어요. 꽤 고수익의 알바였습니다. 그 당시에 그 1500cc 르망, 에스페로, 엘란트라, 뭐 요런 차들이 90년대에 엑셀 뭐 이런 차들이 있었죠. 근데 그런 차들이 7만원 7만원이었나 6만원이었나 이제 생각이, 7만원을 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얄 살롱, 로얄 프린스, 뭐 스텔라 이런 거 9만원을 받았어요. 예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, 그 9만원에 올라가는 버스비, 내려오는 톨비, 내려오는 기름값, 이런 게 포함돼서 7만원, 9만원, 이제 뭐 불호원 뭐 이런 거는 10만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, 그러면은 이제 아침 새벽 차를 타고 첫 차를 타고 장안평에 올라갑니다.
그래가지고 차를 갖고 내려와요.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버스 타고 올라갑니다. 차 하나를 또 갖고 내려와요. 마지막 차는 늘 대우차였어요. 뭐 르망이나 에스페로나 뭐 로얄이나 뭐 이런 거 고속주행해도 정말 안정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대우차 좋아하는구나 이제 사람들. 그때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 했었고요. 이제 얘기가 조금 밖으로 샜는데,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현대해상 근무하다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둔 것도 매번 품위서 올려야 되고, 정말 나이롱 환자들이 말도 안 되는 저기를 해가지고, 이 사람한테는 돈을 더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순진하고 착하니까 돈을 조금만 주고, 저 사람한테는 돈을 정말 주기도 아까운 나이롱인데 보험을 너무나 잘 알고 뭐 이것저것 그 말에 저기 해서 또 그 사람한테는 돈을 더 주고, 그래가지고 와서 품위서 쓰고,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, 제가 제 성격에 맞질 않아가지고 회사를 관뒀습니다. 퇴직을 했죠. 그래가지고 그때 퇴직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뭐 퇴직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태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는 아쉽지 않잖아요. 합의 보러 다니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나이롱 환자들한테 괜히 내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막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 저기 할 것도 아니고, 또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. 이 사람은 형편이 딱해가지고 돈을 더 줘도 되는데, 사실 보상 직원들은 가능하면 돈을 조금 줘야, 그래야 또 그게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왜? 차 사달라고 제가 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리고 오면 차 팔아달라고 제가 막 그럴 필요도 없고, 그럴 성격도 아니고, 그냥 손님들이 아이고 10만원만 깎아주세요, 20만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손님들이 말을 하죠. 네.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, 그런 게. 저는 그리고 가격도 막 올려가지고 몇십만원 깎아드릴게요 이런 거 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깎아줘봐야 10만원. 네. 왜? 딱 받을 금액만 얘기하는 거지. 몇십만원 불러놓고 몇십만원 깎아주고, 어떤 사람 막 100만원씩 깎아줘요. 완전 속보이잖아요. 가격이 안 맞으시면 저는 못 팝니다.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. 네. 그러면 아이고 배가 불렀나 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전에 있었는데, 지금 이제 제 스타일을 아니까요, 그렇게는 안 하시죠. 근데 어쨌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중고차 일을 했고요. 지금까지 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뭐 차를 팔아달라 사달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어디 전화번호 돼 있다고 그 전화 걸어가지고 차는 사셨어요? 이 차가 하나 나왔는데 이 차는 어떠세요? 저 차는 어떠세요?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. 저한테 이제 차 부탁을 하신 분들께도 이 차 나왔는데 어떠세요? 저 차 나왔는데 어떠세요?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제 기준에 맞지 않은 전화 안 해요. 예, 차를 하나 못 파고 말아야지, 괜히 이상한 차 팔아가지고 욕먹으면 그동안 쌓아놨던 이미지 완전히 다 꽝돼 버리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은 손님한테 맞춰가야죠. 이렇게 픽업도 하러 가고, 우리 같이 일하는 형이 너는 너무 에너지를 손님들한테 쓴다고 막 그러는데, 써야죠. 예. 픽업도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. 너는 차도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해야죠. 그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은 한 분인데, 그 차 주인 되실 분 한 분인데, 그 한 분은 그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거든요.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니까. 그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, 사실 제 영상은. 네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지금 뭐 이상한 신소리를 하다가 터미널에 가고 있는데, 지금 7분 남았어요. 제가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신호등 받고 다음 신호가 문제입니다. 근데 저는 아마 12시에 도착할 겁니다. 네. 한번 보고 가실 거죠?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